이번 시간에는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거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먼저 하면은요, 우리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1처럼 변수 x가 분모에 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리함수는 y는 루트 x처럼 변수 x가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ax 제곱에서 이 x는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지수 법칙을 공부를 했는데요. 얘가 정수, 유리수,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지수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밑에 조건은요, 밑 a의 조건은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거를 수2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공부를 했죠. 자, 지수함수라는 건 지수의 변수 x가 와 있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밑 a는요, 지수에서는요, 항상 밑이 양수 범위에서만, 그리고 a의 값은 1이 되지는 않는다. 1이면 항상 1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수함수란 y는 ax 꼴을 한 함수, 즉 지수의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하고요. 밑 a는요, 이러한 조건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요,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번에는요, y는 ax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다. 즉 x의 값이 커지면서, 즉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는 위로 올라가는 함수이다.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요, 감소함수이다.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의 값은 밑으로 떨어지는 감소함수이다. 왜냐하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은요, 지수 x가 2에서 3으로 커졌습니다. 밑은 1보다 큰 2가 되고요. 얘는 이 값이 더 크다. x의 값이 클수록 전체의 값은, 즉 y의 값은 크다. 그러므로 밑이 1보다 클 땐 증가함수이다. 이번에는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x가 2에서 3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4분의 1이고요. 얘는 8분의 1로 얘가 더 크다. x가 증가할수록 전체의 값은 작아진다. x의 값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의 값은 오히려 얘가 더 작습니다. 즉 밑이 1보다 작으면 바로 얘는 감소함수이다. 이게 지수함수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a가 즉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이다. 두 번째로 여기 밑에다 쓸까요? y는 ax는 지수의 성질에서 이 x값은 모든 실수가 올 수 있다. 즉 정의역은 y는 ax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치역은요, y는 ax 이 지수가 갖는 이 y의 값은요,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즉 양의 실수 전체의 값을 갖는다. 세 번째로요, 지수 함수는요, y의 값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x축은 y의 값이 0인 직선이죠. x축과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즉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y의 절편은 0,1이 된다. 얘를 반드시 지난다. y의 절편이라는 건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a의 0제곱은 1이니까 0,1을 y의 절편으로 한다. 0,1을 반드시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됐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지수함수 y는 ax의 그래프는요, 치역은 항상 양의 실수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래프가 x축 우에서만 그려진다. x축과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요, 0,1을 반드시 지난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이다. 이번에는요, 변형된 식의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없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형태는요, y는 EX 모양이죠.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X축으로 3만큼이라는 건 X 자리에 평행 이동했을 땐 X-3을, Y축으로는요, 2만큼일 때는 Y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Y-2는 2에 X 자리에 -3 요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는 Y는 2에 X-3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Y는 뭐 2X의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은요, Y 자리에 -Y를 대입을 하는 거죠. Y 있던 자리에 -Y는 2의 X제곱이 되겠죠. 얘를 정리를 해보면 Y는 -2의 X제곱. 요번에는요, Y는 2X제곱을 Y축 대칭 이동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대칭은 X 자리에 -X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Y는
2의 마이너스 x 됐습니까? 즉 요렇게 식이 변형돼서 나왔다 하는 거는요, 우리가 y는 2x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구나.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함수의 밑은요, 항상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2가 밑이 아니라 2가 밑입니다.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이런 식이 변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얘는요, y는 2x를 2x제곱을 x축 대칭 이동시킨 거다.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y는 2x를 y축 대칭 이동시킨 거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자, 얘를 한 번 더 변형을 해보면은요, 얘는 음수지수가 왔으니까 밑을 역수로 바꿔서 쓸 수가 있죠. 이건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얘는 얘랑 똑같다. 결론적으로 y는 2x라는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와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요, y축 대칭 관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변형된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지 됩니다. 얘를 해석을 해보면은요, 얘는 y는 2x제곱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어떻게 했다?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릴 때 먼저 기본형 y는 a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y는 2x는요, 밑이 0보다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요렇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아주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 없이요. 그냥 얘를 x축으로 3만큼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y축으로 1만큼이면 그려지겠죠.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얘가 바로 1번의 그래프이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y의 절편을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죠. y의 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이니까 그 값을 계산을 해서 찍어주시면 될 거고요. 굳이 뭐 찍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2x의 점근선은요, 기본형의 점근선은 y는 0인 직선, 즉 x축입니다. 이 x축을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 봐야 변함이 없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지 x축이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러므로 점근선은 검정색으로 쓸까요? y는 1인 직선이 될 거고요. 이 함수의 치역은 점근선을 찾으면 치역은 쉽게 찾아지겠죠.
y는 1인 직선과 만나지 않습니다. 즉 y는 1인 직선보다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1보다 크다. 요렇게 그래프와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함수, 변형된 함수의 식을 해석을 해 주시면요. 얘는 y는 2의 x제곱을 x 자리에 있던 게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y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됐으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x축, y축을 그리고요. 먼저 기본형 y는 2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얘는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바로 2번의 그래프가 되고요. 점근선은 얘도 위에처럼 y는 0, 즉 x축이 점근선입니다.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점근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점근선이 바뀌겠죠. 뭐로?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은 y는 1이 되고요. 주어진 이 지수 함수는 절대로 점근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y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로 기본형은요 2x제곱입니다. 항상 양수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왔다는 소리는 바로 마이너스 y는 2x제곱에서 이렇게 변형을 했다라는 소리다. 그러므로 얘는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왔으니까 x축 대칭 이동시킨 거다. 그렇다면 기본형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y는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3번의 그래프고요. 점근선은 원래 얘는요 y는 0, 즉 x축이 점근선입니다. 대칭 이동을 했다고 점근선이 바뀌지는 않죠.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x축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절대로 점근선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삐리리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는요 반드시 변형된 함수의 식을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y는 ax-2 플러스 b는 y는 ax제곱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주어진 이 변형된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얘는요 점근선이 y는 0, 즉 x축이 점근선입니다.
얘는요,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X축을 X축으로 평행이동 해봐야 점근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함수의 점근선은 Y는 B가 점근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점근선은요, 주어진 함수 해석을 통해서 y는 b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점근선이 y는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b의 값은 마이너스 4이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0,0을 지나고 있죠. 0,0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을 대입을 해주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얘는요, 요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지수의 마이너스는요, 무슨 관계다? 자, 지수에 오는 음수, 즉 음수 지수는요, 양이다, 음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의 역수라는 뜻이다. 즉 a의 마이너스 1은요, 밑 a의 역수 이 뜻이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이 왔기 때문에 얘를 a분의 1로 고치고 2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렇다면 얘는 a의 제곱은 4분의 1이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밑이 a니까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답은 2분의 1만 답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지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네요. 요 말이 없어도 당연히 지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됩니다. 지수 함수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물론 0보다는 큰 거죠. 감소함수이다. 자, 첫 번째 루트 2의 세제곱은 2의 2분의 3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이거 못 고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n 루트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이다. 그런데 이 앞에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2분의 3이다. 그 다음에 32의 3분의 1제곱은 32가 2의 5제곱분의 3분의 1이니까 2의 3분의 5제곱이다. 5 루트 4의 4제곱은 이 성질에 의해서 4의 밖에 있는 m이 분모로 가는 거니까 5가 분모로 가고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5분의 8이 된다. 자, 보니까 밑이 2입니다. 즉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지수가 클수록 그 값은 커진다. 2분의 3, 3분의 5, 5분의 8 중에서 제일 큰 지수를 찾아주면 된다. 2, 3, 5가 분모니까 얘는 30분의 45고요. 얘는 30분의 10을 곱하니까 50이 되겠죠. 얘는 30분의 48이 되겠네요. 제일 큰 수는 바로 누구다? 얘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는 얘네요. 결론적으로 얘가 루트 2의 세제곱이 제일 작은 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수가 두 번째로 크니까 5 루트 4의 4제곱. 그 다음에는 바로 32의 3분의 1제곱이 제일 크다. 요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10분의 3은요 0.3이죠. 뭐 얘를 그냥 분수로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겠네요. 그 다음에 3루트 0.09는 3의 100분의 9니까 10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3의 요 성질에 의해서 n이 분모로 가는 겁니다. 3분의 2가 되겠죠. 얘는요 1000분의 27은 10분의 3의 세제곱이네요. 그렇다면 얘는 이 성질에 의해서 10분의 3의 5분의 3이 되겠네요. 얘는요 밑이 10분의 3입니다. 즉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란 무슨 뜻이냐? 지수가 클수록 작아진다라는 뜻이다. 얘를 통분을 해보면 세 분수의 분모는 2, 3, 5니까 10분의 15가 되고요. 얘는 30분의 15요. 얘는 30분의 20이 되고요. 얘는 30분의 18이 되겠죠. 이 중에서 30분의 20이 지수가 제일 큽니다. 그럼 이 지수가 제일 큰 수가 감소함수니까 제일 작은 수가 된다. 그 다음에 얘가 크네요. 그렇다면 얘가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된다. 마지막 10분의 3의 2분의 1 제곱이 제일 큰 수가 된다. 답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3의 x-1 제곱과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얘를 변형을 조금 하셔야지 돼요. 3의 x-1 제곱은요 3x 제곱에다가 나누기 3을 한 거죠. 그래야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x-1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나누기 3을 했으니까 3분의 1에 3의 x 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겠네요. 됐죠? 얘는요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은요 여기에 또 음수지수가 나왔네요. 음수지수는 역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밑을 역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를 역수치해주면 2분의 1이 되고요. 2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y는 요 식은요, 얘랑 곱해진 거니까 얘랑 곱하면 3분의 1에 3x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x제곱이고요. x가 똑같으니까 요 놈을 합쳐서 쓸 수가 있죠. y는 3분의 1에 4분의 3의 x제곱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 지수를 x로 맞추어서 변형을 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함수는요, 밑이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 함수가 된다. 감소 함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x에 있는 이 x값이 클수록 y값은 작다라는 소리다. x값이 제일 작을 때 주어진 함수는 최대가 나오고요. x값이 제일 클 때 주어진 함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소리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최대값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다. x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3분의 1에 4분의 3의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음수지수는 무슨 뜻이다? 역수라는 뜻이다. 밑이 4분의 3이죠.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 1제곱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9분의 4라고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최소값은요, 감소함수이므로 얘가 제일 클 때 x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계산을 하면 4분의 1이다. 결론적으로 최대값을 대문자로 쓰면, 최소값을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증가냐 감소냐가 지수 함수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성질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최대최소를 구하는데요. 얘는요, 밑이 2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니까 무슨 소리다? 이거의 최대값은 얘가 최대일수록 제일 큰 값을 가질 때 전체는 최대값을 갖고요.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전체는 최소값을 갖는다. 됐습니까? 지수가 클수록 클 때라고 쓸까요? 지수가 클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요. 문제에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보는데요. 얘는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지죠. 즉 얘는 최소값은 없고요. 최대값만 존재하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를 좀 얘를 자 답만 일단 쓸게요. 최대값은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함수는요. 지수 이거의 최대값이 1이니까 2의 1제곱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최대값은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지수가 최소값이 없으므로 이 함수도 최소값은 없고요. 지수가 최대값이 1이니까 지수가 최대값 1을 가질 때 이 함수는 2의 1제곱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됐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최대값 갖는 거는요.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요거 못하면 안 되겠죠. 얘는 요렇게 변형이 돼서 최대값은 1이 되는 거죠. y는 삐리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는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요. 다항식이죠. 뭐 더하기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으로 표현된 지수함수에 얘는요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환을 할 때는요 주의해야 된다. 범위를 반드시 확인한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주어진 식은 9x 제곱 3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변형이 가능하겠네요. 9x 제곱은요, 3의 2의 x제곱이죠. 3의 x 플러스 1제곱은요. 3의 3x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얘는 6, 3의 x제곱 플러스 4로 변형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3x제곱을 t로 반드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렇다면 얘를 t로 치환을 하면은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는 이제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됐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지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얘는요, 요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 5고요. 이걸 가지고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라고 찾으시면 큰일 난다. 다항식으로 표현된 얘는요.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요. 치환할 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반드시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x가 0에서 2까지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t의 값은요.
t의 값은 x가 0에서 2까지만 가지니까 1에서 9까지밖에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t가 1에서 9까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되고요. 여기에서 왜 t값이 1에서 9까지 갖는다?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서 얘는 증가함수죠. x값이 0일 때 대입을 하면 제일 작은 1의 값을, x값이 2일 때 제일 크네요. 대입을 하면 제일 큰 값을 갖고요. t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t 값입니다. t가 3이에요, 여러분. t가 3입니다. 얘는 t 값이에요. 그러니까 t가 1은 어디 있겠어요? 이거의 왼쪽에 있겠죠. 예,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9는요. 여기가 3이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됐습니까? 이 t에 대한 함수의 모든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 녹색으로 표현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렇다면 언제 최소값 t가 3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t가 얘는 t값이 1이네요. 얘는 t값이 9네요. 1과 3은 2개 떨어지고 3과 9는 6개 떨어졌으니까 6 떨어졌으니까 얘가 더 높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t는 9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t9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36에서 5를 뺀 31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31,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치환을 할 때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거를 안 하시면요 답이 틀려집니다.